생재했을 땐 기부하는 운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신경 쓰고 에너지나 금리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모습을 보이면 서로 좋잖아요, 서로. 여러분들 요즘에 은행 가시면 속 터지시죠? 은행 가면 참 우리나라 은행들은 특징이 뭐냐면 특히 이제 그 주인 없는 은행들이 더한데 손님이 줄을 아무리 길게 서도 창구에서 신경을 안 씁니다. 나는 내 앞에 계신 분에게 최대한의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손님들이 얼마나 오래 기다리는지 이런 거 신경을 안 쓰고 전혀 그거를 개선하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근데 그게 원래도 그랬는데 코로나 때 이게 근무 시간이 줄었잖아요. 근무 시간이 줄면 1시간 단축하면서 이제 더 힘듭니다. 9시 반에 가도 그리고 오후에 뭐 가면 이 뭐 단축 영업한다고 저 사람들은 많이 몰렸는데 칼같이 문 닫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보세요. 요 저 기사를 보시면 식당, 카페, 백화점, 극장 다 영업시간 정상화 했는데 왜 저 은행 왜 빨리 안 하냐. 그래서 이번에 하기로 했더니 노조가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노조가 지금 반대를 하니까 이 저 중앙일보 저 사설은 아니 원래 시간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도 반대를 하면 어쩌자는 거냐 지금. 게다가 다른 업종들은 다 원상복귀 했는데 실내 마스크도 이제 벗는데 그러면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차단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러면서 지금 은행권 전체를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은행권 전체가 은행이 완전히 민간 기업이냐 IMF 때 외환위기 때 우리 국민 돈으로 다 살려놓은 거다. 근데 어떻게 너네 생각만 하냐 지금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살려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 편하게 저 만고 땡으로 살 수 있는 게 우리가 은행은 아무나 못 들어오게 규제를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그 규제 비용을 국민들이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따위로 원상복귀도 싫다 이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복장 터지죠. 복장 터지는데 더 화나는 거는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들은 힘든데 역대급 성과급을 줬다는 거예요, 은행들이. 그래서 지금 뭐 농협 400%뭐 지금 대충 다 이렇습니다. 제일 제일 느려 터진 데들이죠. 이런 데가 그 국민은행, 농협 이런 데가 제가 가보면 참 정말 그 서비스 정신 없고 그런데 이 성과급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어떠세요? 좀 화가 나시죠? 저는 우리 국민들이면 다 화날 것 같아요. 지금 이 대출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힘든데 대출 물려 있는 분들. 근데 그 상황에서 은행들이 역대급 성과급이 나갔고 그다음에 그 업무 시간 원상복귀 하자는데 지금 노조는 반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지금 금융노조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좀 보시면 은행에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요. 애지간하면 온라인으로 하지만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편하지 않기도 하고 또 그 인터넷 많이 쓰시는 분도 그뭐 계좌를 새로 만든다거나 뭐 이럴 때를 꼭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밉상이라는 거죠. 밉상입니다. 지금 고객 편의는 생각도 안 하고 근로자 편의만 생각하는 은행. 그런데 역대급의 성과급 이러면서 지금 국민들이 이제 밉상 그 은행들을 보는 눈길이 지금 굉장히 사나워졌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밉상들이 이번에 정유사들이죠. 기름. 작년에 이제 고유가 상황이 되니까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정유사가 거기 1000% 성과급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GX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다 뭐 역대급 성과급이 나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국민들 힘든데 정유사나 은행 금리나 다 국민들이 그 에너지하고 그 고금리 때문에 힘든데 이런 그 회사들은 역대급 성과급을 내서 나눠 갖는구나. 이게 이제 밉상인 거죠. 밉상인데 밉상이라는 것을 이 이재명 이 당대표 이분이 아주 동물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밉상에 대한 국민들의 눈길이 나빠지는 것을 딱
착착을 해서 횡재세를 걷다. 횡재세를 걷어서 그걸 가지고 에너지 같은 데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국회에 법이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개 나와 있는 게 은행들한테 돈 뜯어내는 거, 그 다음이 정유사들한테 돈 뜯어내는 거. 이 횡재세. 이 횡재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밉상세죠. 밉상. 밉상들한테 돈을 좀 뜯자. 이런 거죠. 이재명 이 사람이 이걸 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과도한 불로소득이다. 전 세계가 이미 시행하듯 이걸 횡재세로 걷어내자. 이겁니다. 여기서 과도한 불로소득이다. 이 불로소득인지 뭔지는 뭐 가치관에 따른 거니까 이건 뭐 지가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건데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듯 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30조 추경하고 횡재세 이게 기업과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아주 나쁜 발상이다. 그러면서 대장동 했으니까 대장동 개발이익 횡재 아니냐. 너나 내라 너나 세금을 이렇게 지금 대응을 했습니다. 여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횡재세라는 거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횡재세를 걷자라는 얘기 자체를 무조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이럴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이 다른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모든 걸 또 대장동으로 몰고 가서 너나 내라 횡재세 니나 가라 하와이처럼 너나 내라 횡재세 이러면 국민들이 판단이 잘 안 서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당이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지만 국민의힘도 왜 좀 조근조근 따져서 얘기하지 않고 대장동은 대장동대로 문제지만 횡재세 제한에 대해서는 또 횡재세 논의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좀 이상합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한국일보 칼럼입니다. 한국일보 칼럼은 횡재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겨냥한 계기는 국내 정유사들의 대박 성과금, 그러니까 밉상이라는 거죠, 밉상. 난방비 폭탄까지 얻어맞은 국민들한테 성과급 1000% 이러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 화가 난 거죠.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엄청나게 빠르게 반응한 거다. 횡재세는 영국의 석유회사, 그 다음에 EU,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EU에서도 이런 연대 기여금이라는 방식으로 도입을 했고 미국도 좀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통과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래서 이 얘기라면 이 한국일보 얘기는 이거예요. 이재명 말이라면 즉각 포퓰리즘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도 있고 운빨도 사업 성과다 이런 통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반응이 별로 안 좋다. 횡재세가. 근데 진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한국일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횡재세는 오바, 데이비드 홍 선생님. 횡재세 오바. 엘리킴 선생님, 횡재는 네가 했지, 대장동으로. 그렇죠? 급격한 진화 선생님, 밉상은 밉상인데 자유경제니까. 그리고 데이비드 홍 선생님, 소득이나 추가적으로 버는 게 있으면 그냥 세금으로 추가 세금 거두면 되는 거지. 그렇죠? 대장동, 그러니까 이게 횡재세라는 것은 추가적인 어느 정도가 넘으면 원래 세율보다 조금 더 높은 세율 브라켓을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EU의 국가들은 이거를 기여금을 조금 별도로 더 걷는다는 거고요. 자, 우리 선생님들은 이게 이재명 씨가 제안한 횡재세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감을 갖고 계세요. 그죠?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돼야 논리적으로 대응하죠. 회복 선생님. 그러니까 회복 선생님도 이재명 씨가 그냥 굉장히 미운 거죠.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도적놈이 할 소리는 아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여러 분 계세요. 네, 맞습니다. 맞고, 근데 횡재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더 해본다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횡재세를 걷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학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횡재세를 걷는 게 그렇게 그닥 의미가 없다. 왜냐?
지금 아까 영국의 브리티시 오일 이런 BP 이런 회사들한테 횡재세를 거뒀다 그랬잖아요. 그런 회사들의 특징은 뭐냐? 그, 그, 뭐라 그럴까요? 그거. 시추를 하는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그, 뭐 정유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바깥에서 기름을, 원유를 사와서 정유해서 내다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들은 자기네들의 그 기름이 나오는 자원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유를 해서, 시추를 해서, 기름을 파서 내는.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는 구조이고, 그 다음에 국제 유가가 등락을 해도 충격을 별로 안 받는 회사들입니다. 왜냐면 자기네가 직접 캘 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국제 유가가 등락을 하면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그 충격을 그대로 받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는 그동안에 재고가 많아서 이번에 많이 올랐다. 수익을 많이 봤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2014년인가요? 그때는 엄청난 손실을 봤거든요. 근데 그 손실을 봤을 때는 정부가 도와주지 않거든요. 민간 회사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기본적으로 이 충격을 완화할 장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럽 국가들하고는 다르다. 자기네 스스로 이런 유정을 갖고 있는 나라들하고는 약간 다르다. 우리도 앞으로 해외 자원 개발 많이 해서 밖에 나가서 막 이런 거를 캘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면 뭐 그때 가서는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별로. 일단 첫 번째 그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거예요. 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횡재가 뭐가 횡재야? 이런 거죠. 횡재라는 것은 사후적인 거잖아요. 지금 은행이나 정유처럼 횡재를 나중에 야 알고 보니 우리가 국민들이 고통받을 때 이거 가지고 성과급 나눠주고 돈 많이 번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밉상 기업들.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밉상짓을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후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잖아요. 예측이. 그러니까 기업들로 하여금 야 나중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횡재세 걷겠다는 얘기가 나오겠네. 그래서 만약에 생산량을 줄이거나 이러면 그거는 굉장히 국민들로선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세금이어야 되는데 이런 횡재세라는 것은 사실 밉상세이기 때문에 그 예측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좋은 세금이 아닌 거죠. 좋은 세금, 바람직한 세금은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후적으로 이렇게 너 미워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수익이 많이 나면 거둘 거야 이러면 수익이 많이 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또 그 왜곡이 발생할 거잖아요. 이런 거를 참 정책적으로는 나쁜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경제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왕창 거둘 거야 이러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세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제가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게 논리적으로는 횡재세가 우리나라에선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정유만 하는, 정유 밖에서 사와서 내다 파는 일만 하는 나라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청자 여러분 요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행들이 지금 국회에 이 은행들한테 돈을 더 걷겠다라는 얘기들이 법안들이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은행이 3년 동안 3년 동안 총 5천억 규모의 재원을 공동으로 조성해서 뭐 긴급 생계비 대출 재원 등 뭐 이렇게 어쨌든 공공적인 목적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얘기 왜 나왔을까요? 지금 국회에 이 횡재세가 은행에 대해서 때리는 것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저렇게 맘 놓고 밉상짓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벌면 뭔가 같이 사는 사회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좀 저런 식으로 하고 근데 지금 은행이나 정유사나 그런 생각을 안 한 거죠. 안 해서 밉상으로 찍혀서 법들이 지금 국회에 잔뜩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횡재세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큰 의미도 없고 별로 그렇게 합리적이지도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정치적인 분위기, 국민 여론에 따라 가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저렇게 악화시키게 내버려 두지 않는 기업의 행태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업들이 좀 알아서 같이 사는 사회 뭐 이런 분위기를 좀 읽고 대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티나게 저렇게 밉상짓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저런 식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그 취약계층을 돕겠다고 나선 건 늦었지만 바람직하고 앞으로는 좀 일찍 좀 해라. 근데 그런다고 저게 지금 국회에 들어있는 저 법안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런 식으로 밉상 기업들이 줄어들면 국민들의 여론은 어쨌든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테니까 기업들이 좀 함께 사는 사회를 좀 머릿속에 넣고 그러고 기업 활동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횡재했을 땐 기부하는 운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신경 쓰고 에너지나 금리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모습을 보이면 서로 좋잖아요, 서로.